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개를 넘어가는데 트리거 역할을 하는 지역들 찾아서 투자를 할 텐데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, 안녕하십니까,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. 자, 얼마 전 8월 13일 날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었죠. 사실 그 전에 8월 3일 날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. 그런데 지금 서울에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공급 부족에서 기인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8월 13일 날 공급을 어떻게 하면 잘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또 발표를 했죠. 그런데 자,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공급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많은 숙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부에서는 23만 호 이상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사실 재개발에서도 보면은요, 개발 계획이 잡히고 실제 입주하는 데까지는 20년 이상 걸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많이 들긴 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로 한데, 솔직히 신도시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. 자, 그리고 서울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할 수가 없죠.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로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8.13 대책에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제 완화해주는 듯한 모양새를 좀 갖춰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재개발은 절차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.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이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, 이것들이 다 된 이후에 이주민들, 그 조합원들이 다 이사를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한 다음에 또 3년에서 5년의 어떤 공사 기간을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.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 그리고 또 어떤 시대적 흐름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향후에 이 공급 부족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한때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를 통해서 정체되었었던 시기가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집값 상승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있고요. 자, 그래도 이번에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재개발에서 이 조합 설립 동의하는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줬습니다. 지금 75%에서 70%로 완화해 준다는 것인데요. 자, 사실은 재건축에서는 이미 75%에서 70%로 완화가 됐습니다. 그런데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만 아직 75%로 남아 있는데 그 전부터 70%로 완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것을 요번에 완화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도 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서 70%로 완화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75%에서 70%로 완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? 자,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이 500명일 때와 1000명일 때 25명이 절감되거나 또는 50명이 동의를 좀 덜 받아도 된다라고 숫자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. 이 25명과 5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족한 숫자들이 처음에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 동의율은 상당히 좀 많이 거칠 수 있습니다. 한 50%까지는 쉽게 가는데, 자, 거기서도 이제 어떤 이유로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거나 또는 오랜 터전을 벗어나서 이제 살 수 없다,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, 여러 이제 동의를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, 이 5%에 대한 숫자, 그러니까 50명이 됐던 이게 100명이 됐던 그 숫자들이 조금 동의율이 완화됨으로써 그분들의 동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현재 70% 정도는 달성을 했는데 5%를 못 구하던 그런 지역들, 자,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재개발의 속도가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
트리거 역할을 하는 지역들,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할 텐데 지금 현재 70에서 75%로 가기 어려운 지역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사업 시행과나 관리 처분이 돼서 이 조합원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막상 이주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내가 공사하는 동안에 구할 집을 구해야 되겠죠. 거주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 전셋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또 뭐 하나 대체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재개발 지역의 주택들은요, 감정평가를 하거나 이제 처분 가격을 받아보면 굉장히 낮습니다. 실제로 사는 금액은 굉장히 좀 비싼데 이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고요. 실제로 이주비는 이 프리미엄이 없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가격에 대해서 우리 대출에 대한 이주비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를 빼줄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40%의 어떤 LTV가 아니라 70%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 70%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40%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죠. 하지만 이제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. 종전재산과 종후자산이 있는데 종전자산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되는 이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금액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 금액이 작습니다. 여기에 40%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새로 발표된 거는 종후자산,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되는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40%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낡은 빌라는 지금 5억 원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. 여기에 40%라면 2억 원의 이주비 대출이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새롭게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10억의 어떤 자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억을 기준으로 40%라니까 4억 원이 나오는 것이죠. 기존의 낡은 빌라에 대한 기준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. 기존에는 이주비 대출이 잘 안 돼서 이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. 이주비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나는 어디가 살아야 돼? 라는 부분으로 동의가 좀 잘 안 나오던 부분들이 이주비 대출을 좀 열어줌으로써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제 시장을 나가보면 종후자산을 한다 하더라도 40%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어떤 전세라든가 대체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조합 동의율이 70%로 완화되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기존에 70% 정도 근사치를 받았는데 75%로 못 넘어가는 지역들, 이런 지역을 눈여겨보시면은 아마 조합 설립이 빨리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주비 대출로 인해서 이주가 빠르게 신속하게 됨으로써 속도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책이 많지만 좀 완화책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동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들과 많이 이제 해주면서 최근 들어서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게 사실인데, 자, 그동안 제가 어떤 재개발 현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많이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었지만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뭐 학교라든가 또는 뭐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협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투자에 좀 꽃길을 깔아드리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면 좌측 상단에 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